네, 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? 김프로입니다. 오늘도 장마감 직후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.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정규장에서만 7.82%가 급락을 하면서 24만 7,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애프터장을 보시면 25만 9,500원까지 올라와 있어요. 낙폭이 1.52%까지 줄어든 거예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내일 삼성전자를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. 먼저 오늘 이 급락의 배경부터 알아야 하는데요. 어제 이 아시아 증시 전체가 흔들렸는데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난 게 배경입니다. 그 여파가 오늘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직격을 한 거예요. 삼성전자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가 같은 충격을 받은 하루였던 거예요. 여기서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어제랑 오늘이 완전히 반대로 나온 게 보입니다. 어제 8월 19일에는 외인이 78만 6천 주를 순매수했고 개인도 71만 주를 순매수했어요. 그날은 주가가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. 그런데 오늘을 보시면 외국인이 419만 주나 순매도를 했습니다. 어제 산 것보다 5배가 넘는 물량을 오늘 하루 만에 팔아치운 거예요. 반대로 개인은 679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. 그럼 이게 뭐가 다를까요? 어제는 이 국채금리 충격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고 이 외국인들이 아직 반응하기 전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오늘은 그 충격이 하루를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물량을 개인이 대거 받아낸 거예요. 정규장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 때문이었던 거고요. 그런데 애프터장에서 낙폭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 매도세가 정규장 마감 이후로는 더 이상 강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. 매물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. 현재 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에 있는 이 매물대 18%의 매물대가 걸려 있는데 지금 애프터장 가격이 정확히 이 매물대 하단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. 오늘 정규장에서 24만 6,500원까지 저가를 찍었다가 애프터장에서 이 매물대 하단까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매물대가 최근 반등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지 구간인데 오늘 이 정도 충격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그 하단까지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. 여기에 RSI는 최근 낮은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가 오늘 급락으로 더 눌린 상태예요. MACD도 최근 상승 전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그 흐름이 잠깐 주춤한 모습이에요. 다만 이건 오늘 하루 충격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지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. 여기다가 펀더멘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. 지금 증권가의 목표 주가 평균이 47만원대인데 37명의 애널리스트 전원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이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90% 가까운 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내일 오전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? 오늘 정규장에서 급락한 이유가 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였는데 애프터장에서는 그 매도수가 현재 눈에 띄게 줄어 있습니다. 여기다 이 매물대 하단까지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건 오늘의 이 충격을 한번 소화하고 있다는 신호고요. 그러니까 내일 오전장에서는 오늘 밤 이 국채금리 부담이 더 진정되는 신호가 나온다면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시험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오늘 같은 이 외국인 매도가 하루 더 이어진다고 해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미 조정을 겪은 만큼 낙폭 자체는 오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그래서 내일은 오전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아래로 갭을 만드는지 그 부분을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지점이 되는 거고요. 이런 이유로 제가 내일 삼성전자를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급락이 외국인 매도 때문이었는데 그 매도세가 애프터장에서는 줄어들었고 이 매물대 하단까지 다시 회복했다는 게 그 근거라는 거예요. 다만 이 국채금리 부담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직 아닌 만큼 한 번에 크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. 내일 오전 시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나눠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매수 브리핑을 드린다는 건데 솔직히 본업도 있으시고 혼자서 그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.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워드릴게요. 위에 번호 보이시죠? 010-3436-7531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
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, 오늘 말씀드린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,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. 정확히 내일 오전 시가가 이 매물대를 시험하는지, 외국인 매도가 내일 다시 이어지는지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이 사람이 뭔데 자기 개인 번호까지 화면에 까면서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지?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, 무슨 속셈 있는 거 아니야 라고요. 당연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. 이 험난한 주식판에서 의심 없이 남의 말만 믿다가는 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 순식간이니까요. 솔직하게 제 진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저라고 처음부터 이 주식을 잘해서 수익을 펑펑 내고 다니겠습니까?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올라간다는 그 종목 꼭대기에서 따라서 샀다가 반토막도 나보고 밤잠 설쳐가면서 이 미국장 쳐다보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깡통도 쳐본 사람이에요.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제일 원망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?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기들끼리 좋은 리포트 돌려보면서 이 수백억씩 프로그램 돌려서 순식간에 차트를 만들어내는데,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, 개미들은 본업하느라고 이 호가창을 쳐다볼 시간도 없어서 늘 이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그 세력들이 다 먹고 남은 이 설거지장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피 같은 내 돈을 다 잃는다는 거였어요.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. 제가 이렇게 번호까지 열어두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겠다고 나서는 이유는요, 제가 무슨 대단한 천사라서가 아니에요. 저도 채널을 키우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, 주식 유튜브가 어떻게 커지는지 아시나요?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서 대응 타이밍을 공유받아 보신 분들이 진짜로 계좌가 빨갛게 물들고 잃었던 그 돈을 복구를 해야만 제 채널을 계속 믿고 봐주십니다. 주변에 저 사람 진짜다 라고 소문도 내주실 거고요. 반대로 제가 이상한 정보를 줘서 여러분들 손실나게 만들면 당장 내일부터 제 영상 보시겠습니까? 다 욕하고 떠나시겠죠. 결국 여러분이 제 도움을 받아서 주식판에서 이 돈을 벌고 살아남으셔야 저도 크는 겁니다.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윈윈 하자는 거예요. 우리 개인 투자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 이상 이 외인과 기관들한테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.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자, 제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제 이 긴 이야기 들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밤새서 준비를 한 이 특별한 선물도 하나 더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주주분들만큼은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. 자,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,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.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.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?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.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,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.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.
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.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,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,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, 상가, 공장,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%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?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-3436-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프로였습니다.